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자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은 말 그대로 전자쌍의 반발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자쌍의 반발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겠죠. 분자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분자는 3차원 공간 속에 존재하죠. 그리고 분자마다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들끼리 서로 분자 내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그 공유 결합, 즉 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분자 구조가 형성이 되죠. 그럼 그 결합의 위치는, 결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거죠. 또 분자에 따라서는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 또는 비공유 전자쌍들이 분자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전자쌍이라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을 거예요. 밀어낸다는 건 반발한다는 거고, 화학에서 반발한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때문에 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서로 밀어내다가 가장 불안정하지 않은, 그나마 제일 편안한 상태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은 전자쌍들이 서로 밀어내는 걸 설명하면서 가장 덜 밀어내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게 바로 분자 구조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같이 볼게요. 분자에서라고 했으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분자 상태, 즉 공유 결합 물질들의 분자 구조를 보는 거예요.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 전자쌍들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를 볼게요. 중심 원자 주위. 그럼 이 중심 원자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분자를 생각해보면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결합을 많이 하는 원자도 있고 결합을 적게 하는 원자도 있죠. 이럴 때 결합을 많이 하는 원자들은 대부분 분자 구조에서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심 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분자 구조를 만들 때는 이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주변의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즉 중심 원자에 위치한 그 주위 전자쌍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은 반발력이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치된다. 이 반발력은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발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배치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분자 구조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만드는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전자는 서로 반발한다. 따라서 이런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 분자 내 원자들은 공간상에 배치된다. 즉 공간상에서 가장 안정한 위치를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전자 반발이 곧 공간 속 분자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 구조는 바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중심 원자, 전자쌍 개수에 따라서 배치가 결정돼요. 생각해 봅시다. 나를 기준으로 대상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대상이 서로 제일 멀리 위치할 때와, 나를 기준으로 대상이 세 개가 있을 때 세 대상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위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라는 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들이 몇 개 있을 때 그 전자쌍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면 그게 분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쌍의 개수에 따른 우리 가장 표준적인 분자 구조를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자쌍의 개수를 다른 말로는 입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제시된 이 표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그냥 외워두세요. 사실 이 내용은 분자 구조의 가장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외워야 나중에 더 응용한 단계의 내용을 공부하기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를 같이 봅시다. 이 입체수라는 건 아까도 말했죠.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쌍 개수가 몇 쌍이냐에 따라서 이 전자쌍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세로 줄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건 완전히 정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편 배치를 우리는 직선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냥 선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결합각은, 이 결합각이라는 건 전자쌍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각도예요. 전자쌍과 중심 원자와 그리고 다른 전자쌍 그 사이 각도를 의미합니다. 뒤에서는 이 결합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지금은 전자쌍과 중심 원자 그리고 전자쌍 이 사이의 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입체수가 2일 때 직선형이죠. 이때의 결합각은 180도죠. 그래서 이 형태와 그에 따른 결합각 또 전자쌍 배치 마찬가지로 모두 암기해야 됩니다. 예시는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입체수 3개로 넘어갈게요. 입체수 3개일 때는 나를 중심으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건 균일하게 떨어져 있을 때죠. 이때는 마치 전자쌍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한 것처럼 배열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냥 삼각형이라고 안 하고 평면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때의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죠.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 각도들. 그래서 120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입체수 4개짜리일 때는 4개짜리일 때는 전자쌍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지금 그려놓지 않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쌍이 4개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우리가 평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서남북의 전자쌍이 위치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때의 결합각은 90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분자는 실제로 공간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공간상에 존재하는데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4개가 있는 건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면체 구조죠. 그 중에서도 정사면체 구조. 그래서 끝자락에 전자쌍을 그냥 그려주면 정사면체 구조로 우리가 전자쌍을 배치할 때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배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형태를 정사면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109.5도예요. 그리고 이 109.5도라는 결합각은 정말 많이 쓸 테니까 사실 180도, 120도도 물론 외워야 되지만 109.5도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예시 중에 오른쪽을 먼저 봅시다. 베릴륨의 수소 화합물이에요. 베릴륨은 2족 원소니까 금속인데 왜 공유결합, 즉 분자 형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릴륨의 수소 화합물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왜 그런지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이건 약간 예외적인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한 가지 예외, 베릴륨과 붕소의 경우는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텟의 예외적인 물질입니다. 그려주면 베릴륨의 경우는 수소와 결합했을 때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전자쌍을 총 2쌍, 즉 4개의 전자가 채워졌을 때 안정하고요. 붕소의 경우는 전자쌍을 또 그려줬을 때 전자쌍이 3쌍, 즉 전자가 6개일 때 안정한 분자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베릴륨과 붕소는 옥텟의 예외적인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를 봅시다. CO2는 우리가 직선 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입체수는 곧 전자쌍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전자쌍이 4쌍이죠. 4쌍인데 그러면 왜 입체수가 4가 아니고 입체수를 2로 따지느냐? 여기 밑에, 표 밑에 내용 같이 볼게요. 다중결합은 우리가 단일결합으로 생각하고 분자 구조를 만들어요. 이건 전자구름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오른쪽에 예시 그림을 같이 볼게요. 탄소와 산소가 있습니다. 이때 전자를 우리가 전자쌍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결합선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전자는 구름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전자구름 모형으로 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릴 때는 구름의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구름의 형태로 결합 2개를 표현해 줍시다. 그러면 전자구름이 2개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구름 1개와 구름 1개를 더하면 구름 2개가 아니고 더 큰 하나의 구름으로 합쳐지겠죠. 그래서 다중결합의 경우에는 단일결합처럼 간주해요. 전자량이 좀 더 많은 단일결합처럼 보기 때문에 입체수는 다중결합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결합이라면 1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분자 구조를 그릴 때는 산소와 탄소와 산소가 그냥 결합 1개씩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체수가 2고 그래서 직선형 구조를 가지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입체수 3번 예시로 넘어갈게요. 지금 BCl3 오른쪽에 있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죠. 중심 원자가 전자쌍이 3쌍, 즉 입체수가 3일 때 안정한 분자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요. BF3도 마찬가지죠. 평면 삼각형 구조일 때 안정한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입체수 4일 때를 볼게요. 메테인과 사염화탄소죠. 이 둘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정사면체 구조예요. 염소는 수소를 염소로 바꾸기만 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클로로포름의 경우라면 이건 우리가 결합 형태를 뭐라고 부를까요? 언뜻 보기에는 정사면체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달려있는 원자가 균일하지가 않죠. 달려있는 원자가 4개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면 결합 각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 경우는 정사면체가 아니고 그냥 사면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원리는 화학원에서 다루지 않지만 다른 원자가 결합되면 결합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약간 변하기 때문에 변하면 정사면체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고 사면체다 라고 부르면 돼요. 평면 삼각형의 경우는 그냥 삼각형이고 직선형은 사실 달라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직선형이죠. 입체수가 4개일 때만 사면체 구조와 정사면체 구조인 거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서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을 모두 다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구조를 결정해야겠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는 분자 구조가 아니고 분자 내에서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의 배치 형태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자 구조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구분형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 없는데 어떻게 분자 구조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바로 전자쌍을 먼저 배치합니다. 위에 입체수에 따라서 전자쌍을 배치하고 나서 결합된 원자의 위치를 보고 명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쌍을 배치할 때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나누지 않고 일단 배치를 해요. 배치하고 나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부를 때는 공유 전자쌍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예시를 같이 볼게요. 메테인의 경우는 중심 원자 주변으로 원자가 모두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요. 그럼 그 옆에 암모니아는 전자쌍 자체는 사면체 구조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결합한 원자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원자가 3개만 결합해 있죠.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삼각은 삼각인데 사면체가 아니고 삼각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NH3는 삼각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물을 볼게요. 물의 경우에는 전자쌍 4개가 모두 배치되어 있지만 결합한 원자는 2개죠. 그러면 결합한 원자만 봤을 때는 굽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형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른 전자쌍의 배치와 그 전자쌍을 배치하고 났을 때 실제 분자 구조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했어요.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했는데 그러면 부수적인 것들이 다른 분자의 구조의 이름들은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는가? 교과서에는 그 내용을 모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 분자는 이런 구조다 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이론만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도 꼭 같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결합각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